거의 같아졌다. 쿠보가 CIES에서 평가한 몸값이 1,500억에 이르렀다. 지난번 트랜스퍼카크트에서 800억을 기록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2배로 올라 지난 시즌 1,600억의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의 몸값과 거의 같아졌다. 이외에도 지난 시즌 7골을 기록해 EPL에서 총 10골 남짓 넣은 미토마 역시 손흥민이 득점왕을 탔던 21시즌에 기록한 최고 기록인 1,000억을 훌쩍 넘어섰다. 한마디로 한국 선수들 전부를 합쳐도 쿠보와 미토마 2명의 몸값을 기록하지 못하는, 마치 한국이 중국 대표팀 꼬라지가 돼버린 셈이다. 아니 도대체 쪽발이들은 어떻게 빅리그에서 10골 가까이만 넣으면 몸값이 1,000억을 넘어서나? 이 또라이 같은 몸값을 비밀을 알아보자. 트랜스퍼마크트에서 발표한 올해 선수 몸값에서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뭉개버렸다. 일본은 쿠보가 6천만 유로로 김민재와 같은 몸값을 기록했으며 미토마가 손흥민과 같은 5천만 유로를 기록했다. 올해 작년 미토마의 기록을 전반기 만에 뛰어넘은 황희찬은 미토마에 반해도 못 미치는 2,2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PSG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뛰는 이강인 역시 2,200만 유로로 쿠보의 3분의 1값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아이아탑 25위까지 일본 선수들이 무려 18명이 포진 80% 가까이 아시아 선수 순위를 싹쓸이했다. 냉정히 생각해보자. 미토마는 지난 한 시즌 반짝했다. 나이도 이제 27이 된다. 황희찬과 한 살 차이이다. 작년 7골을 넣었으며 현재 전반기 만에 8골을 넣고 있는 황희찬에 못 미치고 유럽에서 100골을 넣고 있는 황희찬과 유럽 커리어는 비교도 안 된다. 쿠보 역시 6골을 넣었지만 레알 소시에다드란 중형 클럽에서 이고 현재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레알 소시에다드 이적료였던 86억에서 10배가 치솟았다. 과연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마치 브라질 프리미엄처럼 일본 선수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금만 활약하면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이기 때문이다. 요사이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다, 일본 경제가 끝났다 말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들의 경제력은 미국, 유럽 축구, 야구, 음반시장 등등 세계 곳곳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고고학, 물리학, 생물학 등등 모든 학문 분야에도 위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탑5 안에 일본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다. 한마디로 일본은 오래된 선진국이고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유럽 축구 시장의 수많은 스폰서 중 일본 기업들이 득실되고 트랜스퍼마크트 같은 축구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즉 조금만 일본 선수들이 잘하면 이들을 띄우기에 정신이 없는 게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 선수의 마케팅적인 가치는 일본 선수들과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 선수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건 없다고 본다. 세계 2위의 음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지만 일본엔 BTS나 블랙핑크가 없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되려면 현재 일본처럼 100명이 넘는 선수가 유럽에 진출해 그냥 저냥 괜찮은 정도의 선수여서는 택도 없는 일이다. 물론 어느 정도 유럽의 중하위권 수준의 팀을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이태리, 아르헨티나,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등 세계 탑클래스의 축구 강국이 되려면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다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 생각해봐라. 유럽 국적 선수는 다 유럽에서 뛴다. 일본에서 유럽 5대 리그 선수가 20명 있다면 유럽 웬만한 국가 선수들은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 유럽에서 뛰고 있다. 자, 이 국가를 한번 보자.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알다시피 월드컵에도 거의 진출하지 못하는 유럽의 전형적인 축구 후진국이며 변방이다. 노르웨이의 스쿼드를 본다면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도르트문트의 율리안, 나폴리의 웨스티그로, 아스날의 웨데고르, 사수올로의 마르쿠스, 마인츠의 올센, 벌리의 베르겐, 프랑크푸르트의 하우겐, 벤피카의 프레드릭스, 셀타비고의 라르센 등등이다. 그야말로 일본과 비교도 안 되게 5대 리그서 주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들었나? 유로에서 결승에 올랐나? 아니다. 노르웨이는 월드컵에도 못 나오는 유럽의 약체팀이다. 또 다른 팀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2010년 월드컵에 8강에 들었다. 두 번째 경기에 아르헨티나와 싸우게 되었는데 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지성의 몸값이 그래도 아르헨티나 팀 선수들과 비교해도 중간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메뉴에서 나름 맹활약하고 있던 박지성의 몸값은 피치 위에 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과는 비교도 안 되었고 겨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 중 최하위의 두세 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클럽을 소개할 필요도 없이 이름이 곧 명함이다. 니콜라스 오타멘디벨레스 사르스필드, 마르틴 데미켈리스 바이에른 윈헨, 월터 사무엘 인터 밀란, 가브리엘 에인세 마르세유, 니콜라스 브루디소에이에스 로마, 아리엘 가르체콜론, 클레멘테 로드리게스 에스투디안테스, 하비에르 마스케라노 막시 로드리게스 이상 리버풀,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 에스투디안테스, 앙헬 디 마리아 벤피카 하비에르 파스토레 팔레르모, 마리오 볼라티 피오렌티나 호나스 구티에레스 뉴캐슬, 리오넬 메시 바르셀로나 곤잘로 이구아인 레알 마드리드, 카를로스 테베스 맨체스터 시티, 디에고 밀리토 인터 밀란 세르히오 아구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르틴 팔레르모 보카 주니어스 등등이다. 이 팀이 월드컵 우승했냐고? 아니다. 8강에서 주저앉았다. 우리와 작년 월드컵에서 붙었던 포르투갈을 볼까? 디오고 코스타 포르투 조세 사울버햄튼 원더러스 후이 파트리시우 AS 로마, 디오고 달로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앙 칸셀로 맨체스터 시티 다닐루 페레이라 파리 생제르맹, 다비드 카르모브라가 도밍고스 두아르트 그라나다, 페페 포르투 누누 멘데스 19 파리 생제르맹 하파엘 게헤이로 도르트문트, 주앙 무티뉴 울버햄튼 원더러스 주앙 팔리냐 스포르팅 후뱅, 네베스 울버햄튼 원더러스 베르나르두 실바 맨체스터 시티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테우스 누네스 23 스포르팅 비티냐 22 포르투 윌리엄 카르발류 30 레알 베티스, 오타비우 포르투 곤살루 게드스 발렌시아 하파엘 레앙 AC 밀란 히카르두 오르타브라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드레 실바 라이프치히 디오고 조타 25 리버풀 등이다. 포르투갈이 결승에 올랐나? 크크. 정리하자면 선수단 전부가 손흥민, 김민재 수준이어야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되는 것이지. 일본처럼 유럽에 거시기하게 걸쳐놓은 선수들이 100만 명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단지 아시아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뿐이다. 일본 선수들은 가가와, 미토마 토미야 스타케이로 등등처럼 EPL에 와서 크게 성공한 선수가 없다. 다 비실비실 부상으로 신음하다 퇴출되었다. 축구는 야구와 달리 가장 훌륭한 기술은 피지컬이다. 몸을 상대와 부딪히는 피지컬이 안 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게 축구다. 일본이 독일도 이기고 터키도 이기지 않았나? 라고 말하지만 현 감독 모리아스는 손흥민이 뛰었던 2018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그전 청소년 대표부터 무려 11년 동안 일본 연령별 대표부터 계속해서 일본 대표팀을 지도해왔다. 한마디로 일본의 현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모리아스가 감독이었고 현재 조직력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팀이다. 월드컵이 끝나고 어수선한 다른 유럽 팀들과 달리 10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같은 축구를 해온 일본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당연하다. 한마디로 일본 따위를 겁낼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다. 현재 베트남을 맡고 있었고 2002년 월드컵에 일본 감독을 맡았던 필립 투루시에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과의 평가전을 이긴 후 한국과 맞붙게 된 튀니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국을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크고 피지컬적으로 강하다. 마치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단히 거칠게 도전해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평가했다. 난 이게 한국 축구의 모토가 돼야 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클린스만이 재택근무를 하건 노트북 근무를 하건 독일 축구를 이식하는 게 한국에 가장 맞다고 본다. 왜 우리가 유럽에서도 피지컬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부 유럽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따라해야 하나? 어설프게 티키타카를 따라하다 죽을 쓰고 있는 현재 독일 대표팀의 꼬라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독일 축구는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기술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투지와 정신력, 독일 전차군단이라고 할 만큼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 등 많은 걸 갖추고 있다. 이러한 독일 축구가 가장 잘 발현된 팀 중 하나가 90년대 클린스만이 있던 독일 대표팀이며 이러한 트렌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게 클린스만의 축구이다. 물론 다소 구닥다리 같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피지컬적이고 직선적이고 빠른 축구는 한국에 잘 맞는다고 본다. 또 현재 재능 있는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어릴 적 나가고 있다. 아마 5년 후 정도면 이들 중 만개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한국 스쿼드의 손흥민, 김민재급의 선수들이 즐비한 날이 와서 쪽발이 따위와는 아무도 비교하지 않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한다.